안녕하십니까. 이데올리온 디펜스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주 또 재미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MSPO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가 개최를 했죠. 130개국 700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자, 그 중에서 LIG 넥스원은 한국형 GPS 유도무기 KGGB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그리고 제블린과 같은 성능의 형궁과 그 신궁을 또 전시를 해서 또 이목을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70mm 적외선 영상 센서를 장착한 유도 로켓이 바로 비궁인데요. 자, 이 비궁은 지금 미군에서도 아주 탐을 내는 그런 무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급 구축함 콜호의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했었죠. 가로 6m, 세로 12m의 큰 구멍이 생겨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자, 승조원 4명이 사망을 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함에 12.7mm 중기관총과 MK38.25mm 중기관포를 설치를 해서 다가오는 자살폭탄 테러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역부족이죠. 왜 역부족이냐면 자살 드론 보트가 한두 척이 다가와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을 한다면 이런 12.7mm나 이런 38.25mm 중기관포로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번에 미군이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자살폭탄 드론 보트를 한 척 격침을 시키는데 28억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통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막 10대 같은 경우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자, 미군 같은 경우에는 비군 같은 무기를 제작을 하려고 했고 한국과 또 공동 개발을 또 하던 중에 한번 자기들만 또 나갔어요. 개발을 안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지금 혼자 개발을 하고 완성을 한 그 비궁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6척의 무인 드론 보트를 단 6발을 날려서 6척 모두를 전부 다 격침을 시킨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의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죠. 자, 요번 그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였고요. LIG 넥스원 관계자는 12월 말에 미군과 비군의 그 수출길이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LIG 넥스원 비궁을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70mm 유도 로켓입니다. 자, 열 영상 센서로 자동으로 추적을 해서 격침을 시키는 파이어 앤 포겟 방식, 발사 후 망각 방식의 로켓입니다. 자, 일단 발사를 하면 알아서 추적을 해서 드론 보트를 때려 박아버리는 그런 무기죠. 자, 화약이 1.1kg밖에 안 들어있어서 이게 큰 위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 이 수류탄 같은 경우도 되게 작은데 위력이 엄청나죠. 자, 그래서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도 그 드론 보트를 격침을 했다는 그 소식도 나오고, 영상도 LIG 넥슨에서 예전에 한번 공개한 그 테스트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 보트 같은 경우에 한 발로 바로 격침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이 LIG 넥슨의 그 열 영상 센서 같은 경우에는 i3 시스템이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궁과 신궁에도 같은 영상 센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i3 시스템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궁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제블린 아시죠? 자, 대전차 미사일 그 제블린하고 같은 기능의 그 형궁이라고 해서 그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자, 신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신궁은 보병이 또 들고 다니거나 차량에 또 싣고 다니기도 하는데, 지상에서 헬기라든가 이런 전투기가 날라오면 거기다 대고 쏘는 지대공 로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신궁과 비궁 그리고 형궁 같은 그런 무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LIG 넥슨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12월 말에 혹여나 미군하고 같이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아주 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군이 다른 나라 무기를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자국산 무기를 또 최고라고 치고요. 또 최고가 맞습니다. 자, 미군이 비궁을 선택을 해서 출전 배치를 해놓게 될 경우에 우방국들, 미군과 우방국들, 그런 국가들도 LIG 넥슨의 비궁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LIG 넥슨의 비궁이 얼마나 또 가격이 저렴을 하길래 또
수입을 하려고 할까요? 한 발에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자, 6발을 발사를 해서 무인 드론 보트 6척을 전부 다 격침을 시켰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 한 척 격침시키는데 28억이 든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LIG 넥슨을 또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죠. 자, LIG 넥슨은 예전에 하나 시스템과 시리즈2 사업을 그 수주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자, 국방부는 LIG 넥슨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LIG 넥슨이 그 만들고 있는 시리즈2 사업, 이 시리즈 무기 같은 경우에 30mm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총열이 7개가 있습니다. 이 30mm로 일단은 그 근접 방어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도 물론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군 부대 같은 경우에 미사일이 날라올 때 이 시리즈로 그 미사일을 또 격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함선에 또 싣고 다니면서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비행기 전투기가 다가올 때 그때도 한번 시리즈 근접 방어 무기가 또 작동을 하면서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쓰던 무기가 있어요. 미국의 펠링스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골키퍼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골키퍼하고 펠링스하고 틀린 점이, 골키퍼 같은 경우는 30mm 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펠링스 같은 경우에는 20mm 탄을 사용을 합니다. 텅스텐상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무기들의 장단점이 또 있겠죠. 어떤 장단점이 있겠느냐? 열화 우라늄탄들도 발사할 수 있는 그 펠링스 무기가 너무너무 좋기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아군 비행기가 위협적인 비행을 하면 갑자기 펠링스가 그쪽으로 총포를 싹 돌려서 자동으로 사격을 해버려요. 자, 이게 언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적함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마 1에서 3의 속도로 우리 함정으로 다가오게 되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게 되는데, 자, 이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5초에서 1초입니다. 자, 보통 3초 안에 그 미사일을 격추를 시켜야지 우리의 함선이 격침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골키퍼와 펠링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근접 방어 무기는 분당 4,200발이 넘어가는 그런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쭉 펠링스나 이런 골키퍼가 근접 방어 무기가 작동하는 무기를 보시면 엄청나게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사일과 이런 전투기 같은 경우에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안에 격추를 시켜야지 우리 함선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LIG 넥슨의 그 시리즈 사업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창정비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능 개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꼭 바라면서, 자, LIG 넥슨을 오늘의 이데올리언 디펜스의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LIG 넥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히스토리냐면 과거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오던 그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쪽 고점 라인과 이쪽 고점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된 그런 라인들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8월 5일 날이옵니다. 8월 5일 날 아주 급락한 적이 있었죠. 이 8월 5일 날 급락한 자리가 딱 지지선을 찍고 반등한 자리예요. 자, 이 추세 지지선을 거꾸로 연결을 해보면 어디에서 또 설정해 온 추세 지지선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라인을 찍고 위에 있는 파란색 추세 저항선이죠. 요 저항선들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을 또 찍으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추세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봐야겠죠. 이 추세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봐야 한 번 더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예상도를 한번 그려서 제가 좀 더 보시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서 내려와서 8월 5일자 지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위에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찍고 난 후에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W자형 상승이 있고 M자형 하락 패턴이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돼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IG 넥스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이 다가오는데 그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 오늘자 일본 같은 경우에 16만 4,800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자, 제 생각에는 위에서 16만 8천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보셔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일본 바로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입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에 올라오게 된다면 16만 9천원 되는 라인이 추세 저항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된다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반등이 나온 다음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23만 7천원 라인을 오게 되면 일단은 50% 정도는 물량을 터셔야겠죠. 자, 그 이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요 저항선이죠. 자, 과거에서 보면 요 라인들을 일봉상 찍을 경우에 계속 지지선 작용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입니다. 자, 반대로 이 추세선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 역할을 했었어요. 자, 이 저항선 역할을 한 그 라인들도 보이시죠? 자,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밑에 있기 때문에 찍게 된다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될 그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들도 있고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보면 요 라인하고 계속 연결된 라인도 밑에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이 현재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 특히나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을 때는 50% 정도를 매도하는 게 정석이고요. 자,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와서 한번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50%를 청산을 하시고, 자, 왼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추세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 나중에 LIG 넥스원의 비공이 미군에 납품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쪽 저항선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저항선도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그래프를 쫙 줄여봤어요. 자, 이렇게 줄여봐도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보이지 않는데 현재 그 유출을 하자면 30만원 조금 더 위에 있는 저항선에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고점들을 계속 이쪽에서는 한 3번, 4번 저항선으로 블로킹하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동그라미 친 부분 라인을 또 찍고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 과거에도 이런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간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아래에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그 구간을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지금 요 라인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 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삼각수렴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을까요? 자, 고점에서 내려오고 저항선들하고 연결된 그 저항선과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된 이 추세 지지선, 이런 식으로 또 삼각수렴 구간 중입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아래에서도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지금 발견을 하고 계신데, 마찬가지 이 밑에 있는 지지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찍고 나서 위로 돌파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또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되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이 왔을 때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아주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6만 8천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보셔서 대응을 하셔서 좀 큰 수익이 한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종목을 또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LIG 넥슨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가지고 나와서 그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매수 자리가 또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디펜스의 주태영 파트너였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